KF-21 전투기 슈퍼크루징 35차 비행 1.9626. 국산 전투기 보라매. 첫 초음속 비행 성공, 기체 구조 안정, 증명. 국산 전투기 보라매, KF-21, 가 17일 오후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고 방위사업청이 18일 오전 밝혔다. KF-21시 제1호기 조종관을 잡은 이동규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이 17일 오후 2시 58분 경남 사천 소재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했다.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피트로 비행하면서 오후 3시 15분에 처음으로 음속 마하 1.0 약 시속 1224km를 돌파했다. 이후 약 1시간 만인 3시 54분에 다시 비행단으로 돌아왔다.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로 비행한 후 현재까지 80회 넘게 비행을 하며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영역을 계속 확장했다. 그러다 이날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KF-21 기체가 음속 영역에서도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항공기가 마하 1.0을 돌파할 때는 강력한 공기 저항 때문에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생긴다. 게다가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공기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KF-21이 음속을 돌파할 때 충격파와 불안정한 공기 흐름을 극복하고 정상 비행했다는 것은 초음속에서도 기체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과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 이 2003년에 음속을 돌파한 적이 있지만 해당 기체는 미국과 기술 협력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드디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며 공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 개발진과 시연비행 조종사 등 그동안 애쓴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초음속 비행으로 우리 군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쾌거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고 덧붙였다. 2. 내달 UAE 서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K방산 29개 사출동. 우리 방산업계가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내달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총출동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진회는 오는 2월 20에서 24일 닷새간 UAE 아부다비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ADNEC에서 개최되는 UAE 국제방위산업전, IDEX, 2023년에서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방진회에 따르면 IDEX는 1999년 이후 경연제로 열리고 있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로서 주로 육공군용 방산 장비와 각종 무기 체계가 전시된다. 국제해군 방위산업전, NAVDEX, 또한 IDEX 기간 중 별도로 진행된다. 올해 IDEX N59개국 9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할 예정. 주최 측에선 70개국 13만여 명의 관람객이 올해 행사를 관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진회는 이번 IDEX 기간 국내 방산업체들과 함께 1447m 이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관에 참가하는 업체는 총 29개사로 서작년 18개사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방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졌고 특히 중동 지역에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있다. 며 방진회에서 이를 파악해 많은 업체들의 정보를 공유한 결과 이번 전시회 참가 업체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IDEX 기간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기아, 코비코, S&T 중공업, S&T 모티브, i3 시스템, 한국 시에노테크, 시리치, 이오시스템, 비츠로셋, GF테크놀러지 등 17개사는 단독 부스를 운영한다. 이들 업체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유도무기 등 K방산 대표 아이템뿐만 아니라 전술 차량, 화기류, 탄약류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관 내 중소기업과는 동인광학, DS전자, 로터스 인터내셔널, 세크, 연합정밀, 우리별, 우성시텍, 주식회사 킴, 지노모터스, KDI, TBT, 화인코악 등 12개사가 참가한다. 업계에선 이번 IDEX 참가가 K방산의 세계 진출 활성화는 물론 UAE와의 방산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UAE 측은 지난 15일 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방위사업청과 UAE의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주니원회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한 UAE 양국의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투자,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은 작년 1월엔 UAE 측과 35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천궁 MSAM2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 한미 소형 무인기 대응 연합훈련, 미 드론버스터 동원. 우리나라와 미국 공군이 최근 소형 무인기 드론 대응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7일 전북 군산의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엔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과 우리 공군 제38 전투비행전대가 참가했다. 한미 양측은 이달 5에서 10일 군산기지에서 실시한 정례 연합훈련, 베벌리 123에서 위 일환으로 적드론이 정보 수집 등의 목적으로 기지에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번 훈련을 수행했다. 미군 측이 공개한 현장 사진을 보면 훈련은 미군이 소총형 대 드론 제밍 장비, 드론버스터를 이용해 가상의 적 드론을 향해 교란 전파를 발신하면 우리 군이 K2C1 소총으로 사격해 격추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드론이 지상에 떨어진 뒤엔 드론이 다시 날아가지 못하도록 비닐시트를 덮어 씌운 뒤 방호복 차림에 우리 공군 폭발물 처리반, EOD 요원이 드론에 접근해 폭발물 탑재 여부를 탐지 식별 및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군 당국이 같은 훈련 현장 사진을 공개한 건 작년 말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들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영공에 침범했을 당시 초기부터 이를 탐지 식별하는 데는 성공한 반면 그 포획 및 격추엔 실패했다. 이번 베벌리팩 훈련 중엔 무인기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의 KF-16 및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참여한 연합공중훈련 및 비상착륙 훈련, 화생방전 상황을 포함한 대량전 사상자 발생 시 대응훈련 등도 진행했다고 미군 측이 밝혔다. 또 일부 훈련 과정에선 우리 공군 38비행전대장인 오충원 대령이 한미연합전력을 직접 지휘했다고 한다. 주한 미 공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한미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 강화 등 파이투나잇, 파이트투나잇, 태세, 상시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 분야의 AI 기술 신속 도입, 군 법제도 개정 소요 연구. 군 당국이 인공지능,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전 영역에 신속히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개정 소요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군사용 AI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정 소요 연구를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혁신 4.0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발맞춰 육군 혁신 구현을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며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도입하고 국방혁신 4.0이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군 당국이 마련 중인 국방혁신 4.0은 국방연구개발, R&D,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충 새로운 군사전략 작전개념 발전군 구조 운영 최적화 핵심 첨단 전력 확보로 집약된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제도는 대부분 산업서비스 육성과 사회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재개정돼 있어 이를 군에 바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일례로 육군은 오는 2030년까지 적어도 드론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국토교통부의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환경이 계속 유지될 경우 육군은 해당 체계를 통해 군에서 운용하는 드론만, 그리고 국토부는 해당 시스템으로 민간 드론만 관리하게 되는 등 그 체계가 이원화돼 드론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의 국방 AI 기술은 인식 오른쪽 화살표 판단 오른쪽 화살표 의사결정 위 3단계 발전 과정에서 1단계 인식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미국을 100%로 봤을 때 7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재는 해당 법령 소관부서가 아니고선 소관법령 및 그와 연관된 법령 훈령 등과의 연계성을 찾기 힘든 실정이어서 육해공 등 각군은 매번 관련 업무 추진 때마다 법령 제도의 재개정 소요를 식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국방기관의 소관법령 중 과학기술 분야 법령 및 그와 연관된 법령 훈령 간 연관성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 전쟁법 등 국제법상에 명시된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 이용에 관한 한계와 기준도 검토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들 연구를 종합해 국방개혁 4.0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의 재개정 사안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관련 법제도의 단계적인 재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설계해 간다는 방침이다.